있잖아요. 예.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선택권이 저한테는 전혀 없습니다.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아서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자꾸 이제 말다툼을 하게 돼요. 네.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딴 얘기에서는 조용해요. 내가 경제학 얘기하던가 뭐 하면 다 조용한데 교육 얘기만 하면 목소리가 다 커져요. 보면 우리나라 전 대한민국의 그 주부들은 다 교육 전문가예요. 정말로 보면. 네.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또 그럴듯해요. 어떨 땐 내가 막 설득도 돼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육에 관한 그 선택권은 제가 사실 많이 못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조금 이제 그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밥상머리 교육, 그 대화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킨십 이런 그럴까 이제 뭐 같이 뒹군다든가 뭐 하여튼 그러한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다.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가슴이나 마음이 좀 서로 따뜻하게 예. 되는 거 이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10시 학원 영업 제한을 하자 한 것도 10시 영업 학원 제한 안 하면 애들은 1시 정도 들어오거든요. 네. 그럼 엄마는 또 애 걱정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. 그것도 아버지는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. 집에 아무도 없는데. 네. 무슨 술 먹고 뭐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 야 한잔하고 갑시다.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가족이라는 이게 좀 대화, 가정 간의 대화. 우리가 이제 그게 있잖아요. 모든 게 잘못되면 교육 때문이라 그러거든요. 뭐 가정교육이 어떻다, 무슨 교육이 어떻다. 그래서 우리 교과부 장관님 항상 뭐만 나오면 다 교육 때문이 그렇다고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요. 근데 우리가 그런 교육도 이제 부모하고 그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또 네.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대화하고 이렇게 스킨십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대화, 스킨십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. 근데 위원장님 그러실 시간이 있으십니까? 생각보다 제가 시간이 되게 바쁜 걸로 보이지만요. 네. 사실 바쁜 척 하는 겁니다. 사실 시간 그런가요? 많습니다. 사실. 예. 위원장님 그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시게 된 그 동기랄까요? 배경도 궁금합니다. 그때 뭐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좀 그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좀 옛날이었으니까 그 이제 경제학, 뭐 경영학, 법학 놓고 이렇게 봤는데 법학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쪽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경영학과 사실 가려고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아주 뭐 우리 그 이제 제 옆에 이제 동네 형이 하나 있었는데 뭐 경제학이 굉장히 순수한 학문이고 경제학을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하게 되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경제학과로 갔는데 경영학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근데 어쨌든 뭐 그 아주 뭐 이게 어릴 때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단순한 논리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옆집에 그 동네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네. 그분이 경제학 전공이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경제학 전공하면 저 형님처럼 되게 멋있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. 그 형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? 뭐 경제학 졸업하고 그 형님도 교수로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예. 그 우리 사회의 그 통합과 융합의 하나의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또 사회 문제가 하나 있죠. 청년 실업 문제가 그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 시급히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? 예.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사실 이제 청년 실업 문제, 우리가 이제 실업을 우리가 풀고 고용을 늘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95년도에 10억 원어치 수출을 하면 일자리가 25개 생겼어요. 근데 2007년도에 9개가 생기고 작년 잠정적으로 계산하면 7개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. 왜냐? 자꾸 설비 투자를 해서 자동화 시설을 갖춰가지고 기계가 자본이 이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더 심한 거는 젊은 청년 실업이고 젊은 청년 실업이 청년이 일자리를 못 가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청년들 보고 눈높이를 내려라.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우리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
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너 어디서 일하고 싶냐 그러면 내가 인문계 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공장에서 일합니까? 난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요.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대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마이스코를 나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자기는 바탕이 인문계에서 쭉 컸는데 어떻게 그걸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쪽이 얘기하는 게 나는 금융 서비스 산업이 많습니다. 네.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또 어디가 맞느냐? 그러면 나는 디지털 콘텐츠, 문화 콘텐츠, 우리가 엔터테인 콘텐츠 산업은 본인에 맞다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이 맞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옛날에 좀 달라요. 우리는 이제 중국 식당에서 요리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방장 이렇게 불리잖아요. 네. 그리고 좀 더 하면 이제 소림사 주방장이라고 부르잖아.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라 그래요. 예. 그리고 영어가 그 좋은 말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틀려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레스토랑 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.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업종입니다. 서비스 업종이 단위 매출당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해요. 네.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59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미국 78%, 일본 70%, 영국 77%입니다. 네. 이쪽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러한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뭐 기업가 정신을 가져라, 도전 정신을 가져라, 뭐 창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무슨 창업을 해? 당장 내일 뭐 점심값도 없는데 무슨 창업을 하고 정신을 가져라 어떻게 그게 합니까?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것을 세게 띄우고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, 우리가 말하는 뭐 T스토어, 3D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쪽 이쁜 그림, 재밌는 그림 하나 거기 띄워가지고 팔면 70% 자기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아리나 그리고 자기 한두 명, 세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창업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콘텐츠 제값받기 운동도 우리가 이제 세게 이제 벌릴 겁니다. 그렇게 네. 되면 그런 것도 한 사람에서 창의성하고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이제 중소기업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부 다가 우리가 세제 혜택도 주고 기업 창업도 쉽게 해주는 이제 그런 트랙으로 갑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산업체에 맞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경제부나 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방법도 하나 쓸 거고 또 과거에 또 어떤